똑똑한 사람들 3. 금조각 소문 때문인지 며느리는 매일 시어머니 경화를 찾아와서 냄새를 맡으려는 사냥개처럼 킁킁댔다. 출근하던 매일 경화의 집에 와서 팔짱을 끼고 서성거리면서 진을 치듯 지키고 있으니 하루걸러 경화를 방문하여 음식을 해먹고 함께 찬송 부르면서 노닥거리고 소일하던 그 많은 나이 먹은 교회 친구들이 멀리 가버리고 그녀의 즐거웠던 일상사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감시자처럼 안팡친 얼굴로 서 있는 쌀쌀한 며느리로 인해 모두 편치 않아 한 사람 두 사람 등을 돌리더니 이제 아주 발길을 끊었다. 제발 그만 돌아가라. 이게 무슨 짓이냐. 어머니가 돈을 낭비하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 집까지 날아버리고 나중에 우리가 길거리에 낳는 어머니 책임을 지는 사태까지 가면 어쩝니까. 전 그런 일 할 수 없거든요. 애들 아빠도 똑똑치 못한 판에 어머니까지 제가 어떻게 책임져요. 그런 십자가를 절대로 저는 거절합니다. 걱정 마라. 그런 일은 없을 터이다. 바로 그 점이 수상하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감춰놓고 간 재산이 엄청 많은 거죠. 어서 전부 내놓으세요. 너희 부부가 받은 건물하고 음식점이면 너희들 일생 배 두드리고 먹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재산이다. 요즘 장사가 되질 않아서 건물 팔려고 내놓았어요. 뭐라고? 시장에서 제일 요지에 자리 잡은 건물을 판다고? 미친 것들 같으니라고. 그게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걸 판다고 그러니? 내 남편을 두고 변변치 못하다고 불평하지만 그게 다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 벌어들인 재산이다. 사람들이 어머니가 만들었던 그런 음식 이제 먹지 않아요. 요즘 누가 돼지뼈 우린물에 배추잎을 듬뿍 넣고 국수를 말아주는 꿀꿀이죽 같은 음식을 먹어요. 요식 문화가 바뀌어서 서양식으로 변하고 있어요. 퓨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시대가 급물살로 변하는데 어머니는 굴속에 갇혀 살고 있으니 뭘 알겠어요. 그러니 음식 장사를 걷어치우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요. 음식 장사는 아이들 교육에도 나쁜 인상을 주니 고급 비즈니스를 하려고 합니다. 순간 남편의 염려가 현실로 다가옴을 경화는 직감했다. 남편이 한숨을 삼키면서 독백한 말들이 새록새록 살아났다. 저것들 물려둔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어. 내가 간 지 5년 안에 거덜이 날 거야. 그러니 끝까지 당신은 내가 한 말을 잊지 말고 당신 스스로를 보호해야 돼요. 당신이 어리바리해서 늘 걱정이야. 제발 똑똑하게 노후를 잘 이끌고 살다가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죽음 자리에서 남은 재산으로 인해 걱정할까봐 모두 유산 처리도 변호사를 사서 해놓았으니 그리 알아요. 절대로 그 재산들은 아들 내외에게 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아주 똑똑해야 된다고. 물론 남편이 경호에게 그렇게 다짐하는 유산이란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세를 놓아 생활비가 나오는 작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었다. 남편이 예측처럼 아들과 며느리는 모든 재산을 날리고 온 식구가 경화 집으로 들어왔다. 닥달을 하면서 금고문을 열고 금조각을 꺼내 팔아다 쓰다가 거덜이 나니 그 다음에는 이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기자고 밤잠을 자지 못하던 며느리가 아들을 방패로 삼아 앞을 가리고 나서서 들볶기 시작했다. 원수도 이런 원수들이 없었다. 자식이 아니라 괴물들처럼 보였다.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일생 흉작이라더니 아무리 봐도 이건 승산이 없는 결혼 생활을 아들은 하고 있었다. 참지를 못하고 아들만을 불러서 둘이 조용히 대화를 했다. 중풍이 온 반신이 매일 계속되는 불화와 갈등으로 속이 아파오더니 위암이라도 걸린 듯
이제 숨쉬기도 거북살스럽게 쑤시기 시작했다. 이렇게는 살 수 없는 노릇이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희들 원하는 걸 말해봐라. 이 집을 팔아서 전세로 가면 저희들이 다시 비즈니스를 해서려날 것입니다. 비즈니스라고? 넌 능력이 없어. 더구나 이런 며느리를 데리고 아무 일도 못한다. 오로지 돈 쓰는 일만 길들여진 여자가 현금을 보이는 대로 다 써버릴 터이니 그건 안 된다. 이 집안이 이렇게 일어난 것도 내 손끝에서 모아진 재산이다. 그럼 어떻게 어머니, 제 나이가 취직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백수건달로 지낼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은 이제 공부가 막바지에 이르러서 씀씀이하고 학비가 엄청나요. 길바닥으로 나가 폐주를 줘서라도 매일 수고한 만큼 번 돈으로 살아라. 내가 살아온 인생 경험으로 나가는 돈이 들어온 돈보다 적어야 재산이 불어나는 법이다. 이제 내가 너를 더 이상 도울 수가 없다. 내 아내도 음식점에 주방에 나가 하루 종일 일하면 100만 원은 벌어올 것이다. 어머니, 그게 말이 돼요? 그 사람 그런 생활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 일은 못해요. 그럼 어쩐단 말이냐? 글쎄, 이 집을 팔자고요. 제게 기회를 주세요. 결국 경호가 살던 집은 금매로 팔려서 허름한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다. 그것도 월세로 해서 돈은 고감을 빼먹듯이 슬슬 나가고, 비즈니스는 현상 유지를 못하고 적자라 집한 돈은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하늘로 치솟듯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셋집도 줄여서 막판에 옮긴 것이 반지하 방이었다. 화장실 옆에 자리 잡은 경화의 밤은 습기가 줄줄 흐르고 장마철이라 수채구녕에서 기어나온 작은 벌레들이 수없이 등이나 어깨 밑으로 기어들어와 가려움증으로 잠을 이룰 수도 없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제명에 죽을 수도 없을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몸은 점점 밑으로 가라앉아서 이제 화장실 출입도 힘겨웠다. 벌벌 기어서 화장실에 가야 하고 하루 두 끼를 찾아 먹기도 힘들었다. 중풍 맞은 손이 점점 굳어져서 물 한 잔을 손수 떠마시기도 힘겨웠다. 감기라도 들어서 열이 오르면 갈증이 나고 물을 먹어야 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 바짝 탄 입술을 달싹거리고 하루를 보내야 했다. 경화는 이 집에서 이방인이었다. 곧 없어져야 할 귀찮은 존재였다. 그녀의 마지막 보루인 건물 등기가 그대로 있나 확인했다. 손으로 더듬어 보니 모두 제자리에 있어서 경화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야반도주를 해야 한다. 절대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건물 권리증과 인감도장만을 가지고 도망쳐야 한다. 이대로 있다가는 비참한 죽음을 맞을 것이란 무서움증으로 전신이 떨렸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더구나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처지에 혼자 도망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어떻게 알았는지 옆집에 살던 영미 엄마가 경화를 찾아왔다. 거짓걸로 변해버린 경화의 손을 잡고 울음을 삼키다가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제 언니가 산청 깊은 산속에 요양원을 지어놓고 노인들을 돌보고 있어요. 30명 정도 할머니들만 모여있는데 매일 예배도 드리고 있어 진짜 가정처럼 아주 아늑한 곳이더라고요. 제가 할머니 걱정이 돼서 큰 맘 먹고 거기 다녀왔어요. 그리로 무조건 옮겨갑시다. 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말해서 그냥 거기서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할게요. 이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몸으로 어떻게 사시는지 걱정이 돼요. 너무 비참해 볼 수 없네요. 아들 며느리 몰래 갑시다. 내일 이 시간대 제가 올 터이니 입으로만 몇 벌 가지고 몸만 빠져나오세요. 절대로 아들 며느리에게 할머니가 가실 곳을 일러주지 마세요. 똑똑한 죽은 남편은
아들 며느리를 잊지 못하고 금조각까지 생각해내서 아내인 경화를 보호하려 했지만 모두가 허사였다.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남편의 말처럼 경화 자신이 똑똑해져야 한다. 죽음의 현관문에 이르러 천국으로 한 발짝 노트려 놓기까지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가야 한다. 사회에 자신의 죽음이 도움이 될지언정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얼마나 살아온 인생, 얼마나 힘들게 살아온 인생, 젊어서부터 사람들에게 폐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쳐왔는데 이 몸뚱이로 인해 이웃들에게 절대로 짐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경화는 엉금엉금 기어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손으로 서랍에 옷가지를 챙겼다. 하룻밤만 여기서 자고 내일 영미 엄마를 따라 산천 산속으로 꽁꽁 숨어 사라져버리면 모든 일이 잘 끝나는 셈이다. 울무에 걸렸다가 풀려나는 순간에 이르렀으니 힘을 내야 한다. 경화는 진저리를 치면서 몸을 떨었다. 마치 끈끈한 점액이 있는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풍뎅이처럼 힘차게 몸부림치면서 몸을 휘감고 있는 줄을 제거하려고 흔들어대면서 힘을 냈다. 깊숙이 감춰놓은 울사가 들어오는 통장과 문서를 찾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손의 감각으로 화제가지 않았던가. 여전히 도장과 통장과 건물 등기 권리증이 손의 감각으로 다가온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을 하려고 쌓아놓은 보자기를 풀었다. 보자기 안의 것들이 와르르 방바닥 위로 쏟아졌다. 순간 벼락을 맞은 듯 동화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목을 떼가 큰 덩어리가 올라와 숨통을 막았다. 세상에 이럴 수가, 어찌 이런 일이. 없다. 손삿을 빠져나간 물처럼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 마지막 소망으로 부둥켜 안고 지켜온 건물 문서와 통장이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렸다. 두꺼운 종이로 가장을 한 허섭 쓰레기가 손에 잡혔다. 앞불사 벌써 훔쳐가 버렸단 말인가. 자신보다 똑똑한 며느리가 선수를 썼단 말인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경화는 아득히 좁은 굴 속으로 몸이 떨어져 내렸다. 가물가물 사물들이 안개 속으로 희뿌옇게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짙은 어둠으로 변했다. 쿵쿵쿵 거대한 발자국 소리가 그녀 위에 덮쳤다. 경화 자신은 밑으로 가라앉는 세대에 끼어있으니 밑으로 꺼지고 있는 것일까. 먼저 가버린 그녀가 사랑했던, 알고 지냈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아득하단 말인가. 싱크홀에 빠져들듯 밑으로 푹 몸이 꺼지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리고 위를 보니 싱싱한 젊음을 지닌 남자들이 사막의 솥대들처럼 밀려온다. 조음을 당하려 해도 그 많은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도 아는 이가 없이 낯설다. 안간힘을 쓰면서 아무리 정신을 가다듬고 봐도 모두가 모르는 얼굴들이다. 모두 타인들 뿐이다. 무섭게 물결치면서 경화는 관계없는 새 물결을 이루며 경화의 머리 위로 힘차게 지나간다. 싱크홀에 빠져 땅속으로 꺼지면서 경화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위를 올려다본다. 검은 세상엔 밑보다는 빛이 있는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구도자가 몸을 세우려고 허우적거렸다. 단 한 사람도 아는 얼굴이 없는 저들을 뚫고 지나 위로 빛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빈손으로 맨몸으로 모든 걸 버리고 가야 한다. 그녀는 몸을 가늘게 떨면서 비상하려는 가녀진 새처럼 버둥거렸다. 마음 한구석에는 불쌍한 아들을 이런 며느리에게 두고 가는 것이 안쓰러워 자꾸 눈물이 났다. 그녀가 일생 육신을 맡겼던 이 세상에 미련은 없지만 오직 너무 착하게 길러낸 아들이 자꾸 그녀의 뒷머리채를 잡아당겼다.